문재인 청와대가 어제 또 제2부속 비서관실 전산 공유 파일에서 문건 1308건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2부속 비서관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에 제일 힘이 센 사람 중에 하나이던 안봉근이 근무했던 부분입니다. 안봉근은 박근혜 최순실 사이의 역할을 했고, 제2부속실은 일종의 대통령 부인을 갖다가 담당하는 부속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속실이 유지되면서 안봉근이 최순실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역할을 해왔다, 중간에서 이렇게 짐작되던 부서인데요. 박수현 대변인이 전에는 캐비넷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만, 이제는 이제 캐비넷 이야기하면 욕먹을까봐 그랬는지 공유 파일에서 문서가 발견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일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8월 10일 발견됐는데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사포 관련해서 청와대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시점에서 이 내용으로 물타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용 중에서 재판이나 수사 중인 상황과 연결되는 문제는 넘겨서 이렇게 참고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이날 발견된 자료들은 종이 문건과는 달리 정윤회 문건 파동 이전에, 지금 나온 대부분의 종이 문건은 정윤회 문건이 생긴 뒤에 나온 것들이죠. 청와대가 지금까지 이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종이 문건은 대부분 정윤회 파동 이후인데요. 이번에 나온 공유 파일은 정윤회 파동 이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특히 안봉근이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과 최순실의 지시 등을 관리해온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스모킹이 건의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검찰의 칼끝이 지금 빗겨나 있는 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으로도 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석 전에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야 내년 지자체 선거 전에, 그리고 또 현재 친박의 힘이 쫙 빠져 있을 때, 또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하늘을 찌를 때 친박들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나는 친박도 아니요 하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다 숨어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버리고 친박들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버려서 행여라도 지금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 내년 지자체 선거, 물론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은 수도권에서 싸움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정리해두면 지자체 선거 패배 이후에도 본인이 당대표로서의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아니고, 이런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아니고 순수한 목적이라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출당을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좀 더 모양이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을 드는 사람이 지금 출당을 거론하는 워크숍에도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고 다 입을 다물거나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난 정권에 힘을 좀 썼으니 문재인 정권이 또 칼자루를 휘둘러서 깜빵에 보낼까봐 가만히 숨어있는 게 상책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숨어있지요. 듣기로는 뭐 물밑에서 사람들만 만나러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친박당을 박근혜 대통령 출당으로 친홍당으로 바꾸고
친위 세력까지 넘겨받고 또 바른정당의 또 친위 비박을 흡수하면 그야말로 진홍정당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15% 안팎으로 뭐 어떤 거는 10% 미만이기도 하고 형편없는 상황에서 박근혜와 단절을 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살 방법이 없어서 단절한다. 그러면서 이제 친박 어떤 체제의 유산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이 출당하거나 말거나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제가 뭐 거기에 어느 편에 써야 될 태극기나 홍준표 대표 어느 쪽에 써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 논란에 대한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홍준표 대표 류석춘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분 뭐 제 사무실에서 놀러도 오고 같이 밥도 여러 번 먹고 한 사이입니다. 아는 거는 그냥 아는 사이고 그것과 별개로 이야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류석춘 위원장과 그 밑에 있는 혁신위원들이 자유한국당을 얼마나 혁신시켰습니까? 홍준표 대표 이하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혁신적인 생각과 발언과 노력을 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박근혜 청산하자라는 거 말고는 자유한국당의 혁신적인 모습과 가치를 지켜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요. 타조처럼 머리를 쳐박고 문재인 무서워서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했던 것이 지난 몇 달간의 홍준표 대표의 지도부가 보여준 모습이고 기껏해야 건국적 논란 벌린 정도가 혁신위원회가 했던 일입니다. 그거 말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날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이 혁신해야 될 내용이 이토록 없다 말입니까? 단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정을 하고 탄핵이 되어서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그래 24% 얻고 끝나고 지난 총선에서는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인데도 패배했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은 자유한국당 혁신의 변화에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그것이 있어야 반드시 그것만으로 혁신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말하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유한국당의 당권 권력 관계를 떠나서 보자 하면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다수는 애국당을 만들어서 곧 출범한다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그렇게 열렬한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당을 만들어서 거기 모여 있는데 이 기회주의적인 자유한국당을 과감하게 탈당을 하고 애국당에 가서 상징적인 총재로 남으면 되지 뭘 하고 여기에 당적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은요,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애국당에 가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맞고요. 지금까지 감방에 안 가고 잘 있었다 하면 솔직히 제가 그분들한테 충고해 줍니다. 인생 잘 빠져나와서 살은 거예요. 뭔 큰 미련이 더 있어서 정치 좀 더 해보자고 홍준표 대표 체제 밑에서 숨을 죽이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갑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잘했다고 하나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정치를 떠나서 사람의 도리나 한마디로 원칙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 모셨다라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요.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그냥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모든 매도가 억울하다. 우리는 한 것도 많고 개혁한 것도 많고 업적도 많은데 순식간에 좌파 쓰레기 업무에 걸려서 억울하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윤상현, 서청원 이하 모든 의원들, 홍문종까지 다,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 김태hom까지 전부 탈당을 해서 애국당에 가서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모시고 나름대로 박근혜의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런들 행태들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홍준표 전 대표가 과연 다른 혁신은 국민 앞에 보여주지 못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출당만을 하는 쇼를 지금 벌이고 있는 모습이 더 가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출당 문제를 매듭 짓겠다 하는 건데, 자,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까지 했답니다. 자, 그 여론조사 내용 한번 봅시다. 추석 전 출당 여론이 TK 지역의 여론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게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생긴 배신감이나 모멸감이 높았던 것 같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정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TK 지역에서도 추석 전 출당 여론이 높았다는 것은 결국 한국당 이꼴 박근혜라는 부분이 추석 이슈에 올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핑계로 9월 중에 출당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홍 대표는 지난 8월 16일 출당을 처음 거론한 이래 지속적으로 TK, PK 지역을 다니면서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언급하고 있고, 27일에는 아직도 박근혜를 팔아서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많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연인으로 돌려보내야 재판에도 유리하다. 이제는 자연인 박근혜로 풀어주자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도 이를 논의할 거라 하는데요. 9월 중순 이전에 탈당 건류를 하고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원래 이 기소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고 아마 형이 확정되면 출당을 하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규라고 보는데요. 뭐 당규하고 관련 없이 상징적인 전직 대통령이었다면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탈당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갈 의사가 없고 안 나가는 것이 본인의 재판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 대통령을 따르는 친박 핵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은 자기 재판에 안 나가는 것이 유리하고, 친박 핵심들은 나중에라도 세월이 지나서 문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박근혜 향수가 나올 거다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여기에 또 홍준표는 자신의 권력 장악에 지금처럼 친박이 죄인이 되어 있고 문재인의 기세가 등등해서 과거의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 비리들을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출당을 내걸면 친박들이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이참에 싹 내몰고 내가 당내에 권력을 가지자.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정말 이 3자 가운데 떳떳한 사람이 하나 없이 진짜 막장 정치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북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해야 된다가 50.5, 반대가 35.9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54.4%가 출당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조사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가 49.9, 찬성이 37.9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쯤 되면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이 출당 문제에 대해서 화장만 하고 분칠만 해서 과연 뭐가 바뀌겠느냐고 비판을 했다는데요. 강연의 보수가 사는 길이라는 내용에서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친박들을 청산하면 보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서
선거 때는 실컷 표를 들라고 이용해먹고 선거 끝나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며 대통령을 정리하고 대통령한테 아부했던 몇 사람만 청산하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다시 우뚝 설 수 있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순실 사태는 오랫동안 보수가 과연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태가 누적되어 있다가 터진 사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어렵지만 바른 길을 가보자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승민은 바른정당의 취지에 기득권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서민이 제일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수 정당이 앞장서보자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법을 지키는 이런 가치를 진보에 뺏기지 말자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승민이나 이해운 이 사람들은 아마 합당을 끝까지 하지 않고 버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박근혜 출당만큼의 어떤 목소리를 높여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다니기 전에 안보 문제, 문재인 정권의 파퓰리즘, 퍼주기식 파퓰리즘,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대중선동 등에 대해서 뭐 하나를 제대로 비판하고 싸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유승민 말대로 본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당원권 정지였는데 당헌 당규를 고쳐서 대선에 출마하고 박 전 대통령은 당헌 당규에 안 맞게 1심 선고 전에 출당시킨다면서 재판받는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선거 전후에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유승민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하는데 민주당에서 힘께 나서는 사람이 다 왔다 갔다 3번의 재판에서 다 유죄가 나왔는데 마치 영웅이 출소하듯이 다 몰려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그리 오만하면 성공할 수 없다 했는데 홍준표가 유승민이 보다는 좀 더 한 100배는 심하게 문 정권을 비판하고 안보의 가치나 더 나아가서 문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파퓰리즘 소나 더 나아가서 남북로 가스관이나 탈원전이나 최저임금 만원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그 다음에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경제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어떤 핵심 과제, 보수가요. 보수 과제가 따로 있고 진보 과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마다 시대적 상황은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국민들로 하여금 서로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게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 맞는 어떤 가치들을 보수가 과감하게 차용을 해서 혁신의 변화의 조건으로 내어걸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내어걸고 있는 퍼주기식, 곡간 비우기식 포퓰리즘을 지적하고 또 보수의 가장 안정된 가치인 안보를 위해서 홍준표 대표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시점이 지금입니다. 내년 지자체 선거가 오기 전에 북한의 핵과 ICBM 문제는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월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나라는 망해가도 나는 당근만 잡는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홍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이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문정권과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청와대 가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무슨 수해 현장에 가서 장화 신고 하기보다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 당신 안보 그렇게 하다가는 나라 거들난다고 TV 토론 때 했던 모습을 왜 보여주지 못하고 슬그머니 수해 현장으로 도망을 가고 대통령이 외교를 하러 밖에 나가 있을 때 비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게 홍준표 스타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 제1야당 대표를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면서 했던 연설 내용보다도 홍준표 대표의 최근에 말들은 의미가 없고요. 정말 유치한
망해가는 집구석에 인장을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망해가는 집구석에 문서, 땅 문서 다 확보해봤자 전부 담보대출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 문정권과 싸우지 못하는 야당의 대표가 뭔 놈의 당내 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이것저것 더러운 꼴 다 그냥 안 볼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수요, 지금 또 홍준표 당 대표 되고 나니까 그 밑에 몰려가가지고 에레기 선비는요, 겹불은 안 잽니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예? 지금 이 나라의 안보가 진짜 위험합니다. 나라의 모든 사회 시스템을 전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전부 파헤치고 있습니다. 개중에요, 어로 전면급여화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비추지게 하면서 그 내용들을 바라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지금 북한의 배노인단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방사포 문제를 저러고 있는데 어찌하여 홍준표 대표는 텐트 하나 안 칩니까? 죽고자 하면 살는 거고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거 비 좀 맞추고 살살 목소리 낮추고 숨어 다닌다고 재판에서 잘 됩니까? 오히려요, 아 그렇구나, 너는 계속 쪼으면 쪼이겠구나 생각하면 파기환송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문제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요, 안보에서 앞장서서 싸우고요, 진정한 혁신의 내용을 가지고 국민 앞에 던져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원회라고 만들어 놓은 데서 내놓은 혁신 중에 내가 볼 때 혁신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 닫았어요. 그냥 면면도 털렸고요. 그래서 이 당이라는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지난번에는 30%만 두 정당의, 보수 두 정당의 표를 찍었지만은 그래도 보수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는 될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끌고 가는 모양이 이 모양이냐. 그러니 다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와 바른정당 지지를 합쳐봤자 20%밖에 더 됩니까? 다 어디 가버렸어요. 이건 당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입만 열면 보수 팔아서 장사해 먹고 배지 더 달고 총선 공천하고 대선 한번 더 나가면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대선 때요, 자유한국당이 지출했던 내용 얼마 전에 공개된 걸 한번 보세요. 선택한 거 아닙니까? 선거 나왔어요. 행편없이 쥐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이라고 생각합니까? 창피한 줄 알기 바라고요. 국민들을 그렇게 속이면서 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출당 이전에요, 한마디로 가출한 투쟁의식부터, 가출한 혁신의식부터 자기 마음속에 담기 바랍니다.